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도 사전으로 공부하는 분석 한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120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문장은 이제 수소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양홍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앞으로 차량의 20%는 수소차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참 수소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소차는 이게 수레차죠. 예, 수소차는 연료전지. 연료전지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연소물질이 탈 때 열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모터를 가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못이라는 게 있죠. 연못의 그 연못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못이라는 것은 이제 웅덩이에 파여서 이렇게 물이 저장된 곳을 연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담겨진 연못 같은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전지라고 합니다. 연료라는 것은 요 연자가 이제 불타다 이런 뜻인데요. 료자는 이제 재료를 뜻합니다. 불타는 재료. 그러니까 불타는 물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료를 연료전지에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은 이 전지가 그 타는 열 에너지 자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모터를 가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충전한 충자가 채울 충자입니다. 요거는 매울 전자입니다. 우리 배터리를 이제 충전한다고 하는데 그 전자하고는 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배터리 충전은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고 여기서 충전하는 것은 빈 곳을 이렇게 어떤 물질로 채우는 것을 충전한다고 합니다. 뭘 충전할까요? 수소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이겠죠. 그 채워진 수소가 공기 중 산소는 O2죠. 왜 그것을 O2, 산소라고 했을까요? 이 산자가 시다 이런 뜻입니다. 옥시겐의 옥시가 이제 시다, 신맛이 나게 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술 주자가 있죠. 예, 술이 오래되면 이제 식초가 되는데 식초는 시큼하죠.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신맛을 내게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산소라고 합니다. 산소를 반응시켜서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죠. H2O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화학 변화 속에서 에너지 열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그 에너지를 이제 전기로 변화시켜서 그 전기를 동력원 차가 움직이는 힘의 근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물과 물은 이렇게 전기분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소와 수소 두 개의 기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반대로 역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깨끗하겠죠. 오염물질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 자체는 이 차 자체가 하나의 발전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자동차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단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죠.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LPG 충전하듯이 한 5분 내로 충전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 부회장께서는 아마 이러한 강력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최근에 출시한 그 전기차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세대 수소 전기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문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놓으면은 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요거는 이제 연료란 뜻입니다. fuel란 뜻이고요. 요거는 셀이란 겁니다. 전지란 뜻인데요. 여기 있죠? 연료 전지. 연료 전지를 FC라고 하는 겁니다. 풋볼 클럽이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E는 일렉트릭입니다. 전기. V는 베이클의 그 앞에 문자만 따서 하나의 발음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발음교만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다면 수소가 어떤 오늘의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과연 수소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라는 건 이제 물입니다. 물. 자, 물수 이렇게 쓰여진 글자가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숫자가 왜 물을 뜻하냐 하면은 물을 흐르는 그 강의 모습을 이렇게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의 형태를 여러 개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물을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은 산소의 소처럼 이렇게 바탕, 근원이 되는 어떤 물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탕소, 그리고 소복할 때 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책에 보면은 소수라고 나오죠. 어떤 바탕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계속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가 있죠. 예, 그 바탕이 되는 수를 바로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1과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소, 그래서 그것을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글자가 왜 바탕이 되는지, 왜 흰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입니다. 이제 명주실, 그걸 보통 뜻하는데요. 명주실을 이렇게 누인다고 하는데요. 누인다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실을 뽑아낼 때, 이걸 이제 양잿물에, 잿물에 삶으면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이제 걸어 놓다, 이렇게 늘어지다, 그런 뜻인데, 우리 수직할 때 그 숫자가 바로 이렇게 변형돼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실이 이렇게 매달아서 누인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늘어지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누인 다음에 명주실이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보여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기 전에 하얀 모습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옷감이라고 또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죠. 비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염색하기 전에 어떤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면은 뭐죠? 수소라는 것은 이렇게 연소가 되면 물이 생기죠. 그래서 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의 바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분자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물을 뜻하는데 수소라는 것이 바로 물에서 아주 핵심적인 물을 만드는 그런 원소임을 우리가 분자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뜻사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가 이렇게 분기되어 있고요. 한 글자씩 이렇게 뜻과 음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수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 용어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물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죠. 태우면 물이 생기는,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이라는 게 으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탕이 된다, 근원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화학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해 놨죠. 일단 빛깔과 냄새와 맛이 없고 불에 타기 쉬운 원소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연료로 쓰이는 것이죠. 프랑스 라부아지가 수소를 태우면 물이 생기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리스어로, 이게 이제 그리스어라는 것이죠. 물을 뜻하는 하이드로와 생성하다는 뜻의 제나오를 합쳐서 하이드로젠, 이렇게 명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볍고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서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소하면은 이렇게 사전만 봐도 정확한 뜻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수소 전기차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시대는 수소차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수소란 단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연료전지, 또 산소, 충전,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한자를 우리가 또 공부했고, 한자어를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